예, 오늘 아침 소비자 물가 발표가 났습니다. 유례 없는 고물가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또 금리 인상이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말하여 고물가, 고금리, 거기에 따른 고환율, 삼고 어려움의 시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21일 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달이면은 소위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도래됩니다. 가을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의 큰 혼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오늘 제6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민생 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시적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 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하는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 논의되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서 국민들의 또 우리 물가 급등기에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물가 민생안정특위에서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는 오늘 제6차 회의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 발의는 위원장인 유성걸 의원 대표 발의로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2022년에 한해서 한시 도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22년도 과세표준 산정 시에 현행은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 원인데 저특법에서 3억 원을 추가해서 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보유 시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납부유예 관련돼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또 과세 기간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이하,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합 소득이 얼마였죠? 예, 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등에 대해서 납세 담보를 제공할 때에 상속이라든지 또는 증여라든지 양도 시점,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1주택 그 특례 내용은 2년 내에 양도하는 대체 취득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그리고 지방의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합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반 임차인 지원과 관련해서 월세 세액 공제를 현행 10에서 12%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과 전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 공약과 당에서 발표한 자료를 종합해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예, 이상 오늘 특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면은 새로운 대책이라기보다는 이미 정부가 방향을 발표했던 것에 대한 후속적인 작업. 예,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국민의힘 그 물가 민생 특위에 관련돼서 원팀이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으로 또는 관련되는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입법으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사항은 관련되는 사항을 입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종부세는 이미 6월 1일자로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표가 얼마일 건지, 공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금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을 빨리 우리 특위 차원에서 발의를 하고, 또 관련된 사항은 이미 발의됐던 여러 개의 법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권 구성이 완전히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기재위 간사로 이제 내정이 됐고 후반기에 기재위 간사가 되면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야당과 협의해서 이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그 조세 소위 논의 때도 종부세 관련돼서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다른 그 법의 경우에는 경과 규정이라든지 또는 사실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종부세는 워낙 그때 당시에 급하게 민주당이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논의가 되고 반영이 돼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또 과도하게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부세 이번에 그 2022년도에만 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는 걸 이제 처리한다는 내용이신 걸로 저희 이해했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지금 그 금년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입니다. 작년에 19%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은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금 6%입니다. 물론 이제 1세대 이제 3주택 이상 또 조정 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급격하게 종부세가 증가됨으로 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조특법을 고쳐서 3억을 추가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부분들은 종부세 관련되는 사항들은 더 근본적인 논의는 추가적으로 아마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